힐링 스토리와 함께 해온 김옥곤 한의사.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는 속세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행에 있어 성역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중생들을 일깨우는 승려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 그 길에 김옥곤 한의사가 함께합니다. 스님과의 동행을 뒤로하고 행자교육 과정을 택한 김옥곤 한의사의 힐링 스토리,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을 찾았습니다. 여름의 맹렬한 기운에 나무들은 더욱 푸릅니다. 그 초록빛이 눈부실 정도인데요. 아, 맹하라. 여름이 깊어가는구나. 매미 소리 들리고 계곡 물소리가 깊습니다. 야, 이게 바로 무릉도론이 따로 없어요. 야, 오늘은 진짜 스님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 스님하고 동행을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설렙니다. 설렘을 안고 걸어가는 길. 그런데 마주한 풍경 하나가 나그네의 마음을 뺐습니다. 야, 구름다리가 특이하게 생겼네. 눈앞에서 유려한 자태를 뽐내는 아치형의 아름다운 다리. 야, 고색창연하네.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저 밑에 저거 뭐야? 궁금한데. 스님! 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다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사람.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남사 총무국장 순범 스님입니다. 이 다리가 특이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친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아주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예, 이 다리 이름은 승선교. 승선교요? 오를 승자, 신선선자, 다리 교자가 승선교입니다. 모든 내방객들은 이 다리를 거쳐야지만이 우리 서남사 영역 그 도량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 다리 바깥을 속계 또는 티끌진자 진계라고도 했고, 이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기는 불계 또는 선계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계에 있는 모든 그 속진,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번뇌망상, 탐진치, 그런 오용락, 삼독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전부 떨어버리는, 이 다리를 건너가면은 이제 강설루라고 하는 그런 그 루각이 있는데, 당신들은 이미 승선교를 건너서 여기에 옴으로써 모든 중생계를 벗어나서 신선계에 들어온다고 하는 최고의 영접을 의미하는 최초의 관문입니다. 승선교 다리 하나로 속세와 선계를 넘나든다는 발상이 재밌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보면 그 동전 세잎이 지금 붙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용물에 걸어놨어요. 지금 현재 있어요. 근데 이제 본래는 상평통보인데, 이게 호암 스님이 1698년에 이 다리를 축조하고 6년에 걸쳐서 축조했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 시주를 조금씩 받았던 모양이야. 그 이 모든 공사를 하고 동전 세잎이 남았어. 이 엽전 세잎은 절대 다른 용도는 쓰지 마라. 이 다리를 수리, 보수할 때만 쓰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의 어떤 그런 숭고한 어떤 그 사상, 또 그 스님의 어떤 그 청규를 후학들이 본보기로 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숭고한 뜻과 의미가 담긴 승선교. 그렇게 김옥곤 한의사는 스님과 함께 승선교를 건너 속세를 떠났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듯한 풍경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지가 정유재란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한 600년 이상 됐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역사는 현판에서도 엿보입니다. 자, 현재는 조계산 서남사고요. 또 옛날 지난 과거에는 산 이름과 절 이름이 달리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이쪽에 보시면 고, 옛고자, 청량산 해천사. 그러니까 옛날에는 청량산 해천사라고 한테 했다. 이제 이거는 왜 됐냐 그러면은 큰 절에는 불이 많이 났었습니다. 불. 그래서 산 이름과 절 이름을
물에 근접하는 글자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청량. 청량서도 저 삼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뭐 저 해천사 뭐 전부 다 물이 들어가는 거죠. 바다 그래서 해자에다가 내천자. 예. 그러니까 저 불은 물로 제압을 하니까 그렇죠. 오직했으면 그랬겠어요. 예, 예. 지금 서남사를 둘러싸고 무성하게 우거진 수풀이 무색하게도 과거 이곳은 1600년부터 1800년대까지 빈번한 화재로 악명이 높았다고 하죠. 때문에 사찰에서는 물에 관한 한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화재를 막고자 하는 염원은 이렇게 곳곳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몇백 년간 변하지 않고 문화재를 지킨다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나 서남사엔 수많은 증거들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사찰들이 있어요. 100년 이상 1000년이 넘는 절들이 800개가 있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보에 든 것이 7개 사찰밖에 안 됩니다. 옛날 한국의 사찰 원형, 본래의 모습, 풍광이 전부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서남사는 이런 고귀한 우리 옛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우리가 지키고 보존했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 우리가 지금 대단합니다. 이 불상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이 대웅전보다 먼저 계셨던 불상이죠. 그리고 이 단청은 아까 이 건물을 지었을 때 그대로 단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존이 잘 됐잖아요. 색깔 너무 이런 단청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대대적인 성형을 해버린 이런 그 건물의 단청하고 이 단청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신라시대 처음 창건된 천년 고찰 서남사. 세월과 모진 풍파에도 이렇듯 고고하게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부디 이러한 천운이 계속되길, 이 아름다움을 후세에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엔 서남사의 자랑 원통전입니다. 아, 이거 지금 원통 간 게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법당은 임금을 탄생시키는 그런 대단히 상스럽고 복된 그런 법당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에도 대웅전에서도 붙여지지 않았던 그런 임금의 수명장수를 의미하는 왕위를 상징하는 그런 그 이 목련 통판에 문을 만들어 놨고요. 꽃과 잎을 빼곡하게 문에 새긴 꽃살문. 조각의 정교함이 돋보이죠? 이 안에 보면 조선 후기에 순조대왕의 어필이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저기 오른쪽에 어필, 대복전 이것을 순조대왕이 써서 하사했는데 궁궐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재래의식도 여기서 같이 겸했다는 겁니다. 관음보살을 모시는 원통전에서는 꽃살문 외에도 달에서 떡방아를 찢는 토끼와 세 발 달린 까마귀를 그린 해조각도 있습니다. 오랜 역사만큼 서남사 곳곳엔 깊은 사연을 지닌 사료들로 가득한데요. 이번엔 뒷마당으로 나가봅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이제 이것이 그 유명한 그 서남사 칠전 선원 이제 그 3단 수조입니다. 3단 수조. 예. 상탕, 중탕, 하탕, 뭐 조그만 이제 허드레탕 그런데 이 상탕은 부처님께 올리는 그런 청수. 그 다음에 스님네들이 차를 마실 때만 허용을 했어요. 두 번째 중탕은 상용수. 밥을 짓는다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과실을 씻는다든지 이런 거 상용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뭐 세수를 한다든지 뭐 옷을 뭐 이렇게 본다든지 상중하로 분류해가지고 쫙 그렇죠. 아주 철저히 그 지켜졌던 겁니다. 이 물은 지금 여기 그 수천 평 우리 그 천연 자연 그 다원이 형성됐는데 그 차밭에서 지금 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차의 뿌리에서 나온 물이네요. 그러는 거죠. 천물하고 똑같네요. 예. 뒷마당의 야생차는 통일신라시대 때부터 군락을 이루어 자랐습니다. 천년 동안을 변함없이 흘러온 물맛은 과연 어떨까요?
아, 다 시원하네요. 산사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수조는 물론 이를 둘러싼 차밭까지 모두 서남사에 큰 의미가 있다는데요. 선조 스님들께서 이 차에 대한 그런 그 애정이라든지 또 차에 대한 그런 의미 또 우리 그 불교와 차와의 어떤 불가분의 관계 이런 것을 유지하고 이렇게 존속하는데 많은 그런 그 정성과 심혈을 기울였을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꼭 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차밭이 무성하고 왕성하단 말은 그 사찰의 어떤 이 불교 정신 또 수행 정신과 어떤 그 비례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차밭을 지나 절 내부로 들어오면 대웅전 앞에서 한 쌍의 3층 석탑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보물 395호로 지정된 서남사 3층 석탑입니다. 왜 첨탑이 없습니다. 어떻게 탑이? 삼국시대 탑이 남아있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는 탑이에요. 그렇죠. 예. 보존 상태가 깨지지 않았으면 참 좋았는데. 예, 예, 예. 많은 풍랑을 겪은 흔적이 있잖아요. 예. 100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서 있는 석탑. 그런데 스님, 저기 계시는 스님들은 어디 필리핀이나 남방불교에서 오신 아니, 분들입니까? 그 스님들은 아니고 예. 현재 그 행자들입니다. 예. 행자들인데 아, 여기에서 석 달 동안 아, 집체적인 그 수계 살림을 거치고 예. 마지막 날 수계를 받아, 계를 받아. 그러면은 초급 스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행자 교육을 하고 있는 수계 살림 중이에요, 현재. 예. 그럼 제가 오늘 저런 행자 스님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까? 저분들하고 이렇게 합류해서 예. 일거수일투족을 그 일정표에 의해서 진행을 같이 지금 해야 돼요. 철저히 어떤 규제와 그 통제를 받고 그 청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 예. 그 기간 동안에. 그럼 오늘 뭐 행자 스님들하고 같이 한번 이제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한번 해보세요. 예. 예. 그동안 스님과의 동행만을 해왔던 김옥원 한의사가 이번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스님 품 안을 떠나 직접 행자가 돼보기로 한 것이죠. 태고종인 서남사에는 수많은 문화재 외에도 승려가 되기 위한 첫 관문인 정수원이 있습니다. 속세를 떠나 출가한 행자들이 교육받는 곳인데요. 이곳에 김옥원 한의사 성큼 발을 들였습니다. 지금 행자선 교육을 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그 행자님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행자님들하고 같이 하는 교육을 이게 며칠간 하는 겁니까, 이게? 3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아, 3개월은 안 되고요. 예. 오늘 하는 것만 좀 해도 되겠습니까? 뭐 오늘만이라도 체험을 해보시면 그 행자님하고 똑같이 포함을 시켜서 예.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드디어 스님의 허락으로 김옥원 한의사도 행자 체험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전에서 아, 대전에서요. 예. 처음부터 막 하는 게 아니라 예. 차근차근 조금씩 근력을 늘고 주니까 네. 좋아집니다. 여기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안 되고 지금 여기 다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니까 네네. 지금 아직은 다 무건 중이니까 안 됩니다. 네. 행자님들 무건 수행 중이랍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따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좌충우돌, 앞으로의 일정이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출가 수행의 첫걸음은 속세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음식물이죠 이게. 요거는 반납을 이거는 요거 끓여주시고. 세속의 물건은 불필요한 욕심일 뿐. 또 다른 어떤 반납한 물건은 없어요. 속세의 짐을 하나 둘 내려놓는 김옥원 한의사. 그런데 보통 행자님들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복장으로는 옷으로는 다 적당하지 않습니다. 예. 행자로서의 물건, 적합한 물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 행자로서
적합한 물건이 하나도 없답니다. 지금 그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속세의 것을 다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그 화장실 좀 갔다 와요. 화장실 지금 안 된다니까. 예? 지금 안 됩니다, 화장실. 지금 다른 분들도 다 나가야 되니까 지금 화장실 출입이 안 되니까 일단 앉아 계십시오. 예. 개인의 일탈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끝나고 나면 같이 일괄적으로 해요. 행자 교육은 철저한 단체 생활입니다. 이렇게 좋은 걸 잘 챙기면서 3개월 동안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짐 검사가 끝난 후 행자들은 3개월 동안 지내게 될 방을 배정받게 됩니다. 여기가 자기 간문함 정리하는 데인데 정리정도 깨끗하게 잘 하시는 거예요. 순서대로. 옷하고 자기가 필요한 약 외에는 나머지는 다 꺼내셔야 됩니다. 행자님들이 지금 내 가방 속에 있는데 어떻게 알아? 제가 이따 들어와서 가방 검사 다 합니다. 가방 검사에서 나오면 행자님도 힘들어지잖아. 처음부터 힘들 거 없죠? 그러니까 서로 웃으면서 3개월을 살으려 그러면 처음부터 잘 가자고요. 함께하는 단체 생활엔 지켜야 할 것들도 많은데요. 회장님 지금 가르쳐줬잖아요. 기본이 돼야지, 기본이. 이거를 까꾸로 적는 게 아니고 이 모수카리가 안으로 들어간 게 보이지 않게 이쁘게. 응? 행자로서 갖춰야 할 규율과 수비들도 하나 둘 익혀갑니다.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꼭 군대의 모습과도 닮아 보이는데요. 짐 정리가 끝난 후 다시금 한 곳에 모인 행자들. 함께 모여 하는 육체적 노동을 뜻하는 울력 역시 행자가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신 원장님께서는 예. 지금 공양간 일이 바쁘니까 공양간에 바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녁에. 공양간 일이 제일 힘들잖아요. 부처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경중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일은 나눠서 하기 때문에 어느 일이 소중하다 이런 것보다는 예. 그냥 오늘 내 소임이 공양간 일이면 공양간에 가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소임을 다하러 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소임을 하러 공양간에 가셔가지고 저녁 바로 준비를 좀 네. 해주세요. 네. 예. 네. 수행이나 성역에 경중이 있을 수 없겠죠? 어떤 것이 주어지든 내 몫을 다하는 것 또한 행자의 자세입니다. 더 힘듭니다, 생각보다. 그냥 사회 교육과는 좀 틀린 게 있는 거죠.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규율이 흐트러지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규율을 많이 잡습니다. 기본이 일단 하심이고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할 때 무근을 시키고 그다음에 뭐 자기 의견들을 내세우지 않게 이렇게 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엄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행자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편 공양간의 김옥원 한의사 역시 고군분투 중인데요. 하는데 여기서 이물질이나 어떤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 걸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단체 지장정갑니다. 아니, 단체 지장정합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다시 물을 비우고 지장정하면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108배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 날은 200배 하잖아요. 예. 200배 하면 400배, 400배 하면 800배 이렇게 올라가니까 무섭습니다. 야, 무섭네요. 그 지장정하면 무섭네요. 네. 60여 명이 넘는 행자와 스님들의 공양을 준비하자니 소박한 밥상임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이 행자는 염불에는 도통 마음이 없고 오로지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네요. 원장님, 네. 요거를 안에다 넣고 있으면은 이름이 예. 안 보여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는 항상 이렇게 우리 행자님께 이렇게 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야 누가 누군지 예. 아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쉽지 않은 수행, 오롯이 정진하는 행자가 있는가 하면 한 톨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행장님 근데 그래서 많이 드실 텐데. 때론 그렇지 않은 이도 있게 마련인데요. 오늘 바로 공양을 준비하는 김옥원 한의사에게 수행으로서의 길은 그저 멀기만 한 것 같네요. 바로 공양 준비하면 너무 힘드네. 너무 힘들어. 아, 이거 과정을 거쳐야지 이제 스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매 순간이 수행인 삶, 바로 공양이라고 예외일 리 없겠죠? 허리를 쭉 바로 펴니다. 시선을 바로 하고. 바로 공양이 시작됐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한 김옥원 한의사도 어느새 자리를 잡고 바루를 준비합니다. 바루는 국, 밥, 반찬을 담는 그릇과 청수 그릇까지 모두 4종류. 청수 그릇에 담기는 물은 그릇을 헹구는 데만 사용합니다. 나눠주는 밥과 반찬은 그것을 지어낸 이의 공덕을 헤아려 쌀알 하나도 버림이 없도록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담는 것, 바로 공양은 그렇게 배보다는 정신과 마음을 채우는 스님들의 수양입니다. 사찰 음식은 수행에 방해가 되는 자극적인 맛은 배제하고 최대한 천연 재료를 사용해 만들어 몸과 마음까지 정화하는 그야말로 힐링 푸드입니다. 식사 마지막에 나눠주는 숭늉으론 남은 음식이 없도록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데요. 식사가 끝난 후 사용한 식기까지 정갈하게 정리하는 것 또한 바로 공양에서는 빠질 수 없는 과정이라고 하죠. 처음 바로를 꺼낼 때의 모습 그대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미덕이라고 하네요. 모든 이가 차별 없이 한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행자로서의 첫 바로 공양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여행자님들 태수를 먹으라고 한 이유는 충분히 태수를 해서 그릇을 헹구어서 그 아기 귀신에게 돌아갈 때 배를 채울 수 있는 행자님들의 자비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스님으로서의 덕상이 자비심이 있는 걸로 봐서 제가 태수를 먹으라고 한 겁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머리를 굴려서 어떡해요? 태수 먹는 거 겁내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태수는 이물질만 보는 게 아니라 태수 양이 작아도 먹고 너무 맑아도 먹고 그 다음에 색깔이 변해도 먹습니다. 충분히 청수물 많이 먹으시고 설거지 다 하시고 헹궈내시고 그리고 해양하는 겁니다. 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일침. 1시간 동안 바로 공양을 했는데 몸도 이렇게 다리도 쥐가 날 정도로 수행입니다 이거. 바로 공양이 부처님 당시부터 이어온 우리가 불교 의식 중에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예요. 아침에 예불 모시고 사시 예불을 모시고 저녁 예불을 모시듯이 부처님 당시부터 이어온 가르침에 의해서 그 의식을 행하는 거거든요. 아주 경건하게 지금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수행의 길, 그렇게 속세를 벗어난 첫날이 지나갑니다. 행자들은 앞으로도 새벽과 저녁 예불은 물론 참선 수행까지 어려운 길을 또 걷고 걸을 테지요. 사찰한 모고 소리가 퍼집니다. 이 속엔 항상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처럼 언제나 깨어있는 자세로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 중생을 깨우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 태고종 서남사에는 이렇듯 대승불교의 실천을 위한 큰 뜻을 가진 행자들을 스님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 정수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누군가는 혹 이 길을 끝마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불의 밝은 미래 또한 이곳에서 시작될 겁니다. 그 길에 함께한 오늘. 스님, 행자님들하고 하루간 이렇게 수행을 해봤는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수행이라는 게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절집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 평생 하는 겁니다. 평생. 예.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간탐은 일조지내야. 예. 비록 짧은 수행을 하고 정지를 하는 것은 참 천년의 보배가 되고 100년 동안 모아둔 그 간탐, 탐물은 예.
하루아침 티끌이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더 예. 되면 그래서 한 3일 정도는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3일간 수행하기 위해서 이건 맡기고 가겠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예. 옛것을 지키며 현재와의 조화를 이루는 그곳. 그 화합의 길에 다시 한번 함께하고 싶습니다. 태고종의 교육기관 정수원. 이곳엔 서로 다른 것으로도 하나를 이루려 했던 원효의 수많은 제자들이 오늘도 진정한 수행자로 거듭나려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랜 고난을 이겨내고도 원형을 지켜내고 있는 이곳 서남사의 많은 문화재처럼 이곳 정수원 역시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는 또 하나의 문화재로 태어나길 바라봅니다. 선생님, 그 화장실 좀 갔다 와요. 화장실 지금 안 된다요. 예? 지장정하면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108대 하잖아요. 예. 400대 하면 800대 아. 이렇게 올라가니까 야. 네, 내가 봄으로써 좀 철공 자꾸 오면 내가 갈 데 없어서 그냥 이제 밑에